창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 예배에서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하고 돌아가다가 잠시 가맹점에 들려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하여 궁금한 것을 좀 풀어드리는 이런 시간을 좀 잠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원교회 사모 김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더스 가맹점 옥날샘 꼬다리 최종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 이상은 회장이 법정에 안 나왔다고 하고 오늘 또 한국매일경제신문이라는 곳에서 이상은 회장이 이성희 변호사를 고발한 건이 오늘 카톡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잘 정리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아서 오늘 목사님 들렸다 가시려고 했는데 제가 꼭 붙들어서 이것 좀 풀어주시고 가라고.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방송 좀 꼭 하고 가시라고 제가 꼭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소고발 사태가 일어난 거를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도 다 이렇게 공개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미 사건이 종결된 그런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라고 한 분도 여기 이상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아니라고 취소하는 것도 이상은 전 회장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이중을 때가 말 바꾸치기 했고 그 다음에 돈을 다 30억 뭐 1,000만 원인가 얼마를 갖다가 횡령했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통장에 잔고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보여준 게 그걸로 끝나고 거의 더 이상 이 사건화 되지 않고 그냥 종결된 사건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준조합원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그 어제 이상은 전 회장이 법정에 불출석했다고 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보혈 찬양 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이해가 잘 안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네. 법원에 이렇게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 그것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걸 갖다가 팩스로 보냈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늦게 도착됐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오라고 하는데 오다 보니까 연기가 됐다 이래가지고 안 왔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까지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어저께 열리려고 했던 건 30날로다가 바꿔달라. 그래서 이제 30날 열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속에서 늘 얘기하고 있지만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이렇게 말한다면은 또 이것이 시덕스가 정상화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데 참 그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볼 때 같으니까 이성희 변호사님이 어저께도 두 분이 출석을 안 하는 바람에 사실 신문하는 시간이 한 20분 만에 끝날 걸 갖다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40분가량을 갖다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나머지 세 사람이 플랫폼장에 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 바람에 제대로 내가 이해를 시키고 나니까 그때 이제 구속에 기각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거는 또 뭐냐면은 600명의 플랫폼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그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률적인 배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의미로 쳐다보면은 사실은 이게 재판 하나 현장마다가 제가 늘 기도했던 대로 법률적 정상화라고 하는 말 또는 이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 이런 응답이 그대로 오고 있다는 걸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성희 변호사님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그대로 다 이렇게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으면은, 아, 문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니, 선한 길도 아니니 600명을 보호하기 위한 크레기 범장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숨어져 있었구나. 이게 발견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적인 배경과 제도적 기반도 전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600명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지금 전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플랫폼장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 그 두 분이 불출석함으로 인해서 그 변론을 더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기각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현상이 된 거네요. 그럼요.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정길영 대표님께서 또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8월 말로 모든 게 다 이제 다 끝나서 9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 그 오라클이죠. 오라클 신탁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건 뭐 좀 많이 알고 계시나요, 목사님? 그런 부분들도 다 진행되고 있고 알아도 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이성희 변호사님이 할 말은 이성희 변호사님 통해서 하도록 해야지 맞는 거고, 네. 또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의 입을 통해서 할 일은 네. 대표이사를 통해서 해야 되지, 그런 걸 뭐 미리 앞서서 내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것은 네. 아주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적합하지 않고, 네. 그러나 오늘도 얘기하지만 18개를 검토를 했고 네. 그 중에 한 8가지 중에서 연차적으로 이거 하나씩 공개하면서 앞서서 일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생산적인 활동을 하겠다. 이런 분들, 이 정도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또 그거에 아울러서 지금 이제 긴급 자원을 갖다가, 여기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떡값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네. 하나하나 준비해 가려고 하는 게 상당히 참,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오늘도 보니까 또 하나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뭐 있느냐면은 팬덤 비대위인가 이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 갖고 올린 게 하나 떴는데, 네. 그것이 바로 스마트팜 단지를 갖다가 우리 건 우리가 지킨다 해서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뒷북치고 이제 혼란을 가져오고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또 벌리고 있는데, 이거 역시 이미 신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회방꾼, 방해꾼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이제 도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중이라고 하는 걸 방불케 하는 이런 일이 2차, 3차적으로 쭉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거 하나하나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속에는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 속에 하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선한 방법으로 아까 얘기했죠. 600명의 오히려 공판 길이 구속적 부심에 출석 안 한 것이 그런 전례를 가져오고, 또 그 법정에서도 충분히 검사, 변호사, 그리고 판사님에게 이르기까지도 그 모든 전모를 갖다 제대로 다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가 바로 법률 정상화하는 현장이 또 그렇게 응답이 됐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네. 전쟁 하는데 네. 전쟁으로 말하면 이미 전쟁은 끝난 거 아닌가요? 뒷수습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오라클 이순신호가 출발하면서 또 오라클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게임이 끝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만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같이 협조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싸움은 이미 끝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끝나 있는데 끝났다는 걸 알기까지 안 끝난 것처럼 혼란을 주는 세력은 계속 있을 거고,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깨어나게도 만들고, 준비 안 된 사람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성희 변호사님 얘기하는 속에 그러잖아요. 자기도 이제 고발 당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방송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부장검사서부터 시작해갖고 전체가 이성이 죽이려고 이랬는 바람에 사건을 둘로 쪼개가지고 공판을 해서 3년, 1년 반 뭐 이렇게 해갖고 공판을 했는데 그 이제 고소한 사람을 갖다 놓고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그러는 바람에 무죄로 다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신탁을 하게 한 분도 이상은 회장이고 아니라고 여기 고발한 사람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양동작선을 다 쓰는 것들이 바르게 가게 하는 좋은 응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안에서 끝난 걸 안 끝난 것 같이 반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선한 길다가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염려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선한 분별력 가지고 진짜 분별해서 이제 사단의 세력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한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지금 이때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적 정상화, 제도적 정상화. 그런데 도대체 그 법적으로 어떤 정상화를 한다라는 건지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지 잘 안 깨달아지고 법률적. 다른 사람들도 그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몰라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법적인 정상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서부터도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시더스는 반드시 살아나는데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다시 이런 사태를 벌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법종이 만들어지든지 법으로다가 지금도 얘기하면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 그래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두 개가 공존을 해서 이게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전체를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역사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세상의 역사가 있고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있는 뒤에 뭐냐면 사상적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부를 보면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볼 때 이게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더스를 살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더스 살리는 것 동시에 시장 경제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주도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나라 경제도 살리고 세상을 갖다 주도할 수 있는 여기까지 큰 경제 틀을 이끌어 가려면 거기에 맞는 데 있어서는 이게 죽이는 법이 있고 살리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다. 현장도 이제 쉽게 이제 직장에서도 보면 이렇잖아. 생산적 근무 환경이 만들어졌다든가 건강적 근무 환경이 조성되고 근데 건강적 근무 환경이 조성이 되고 생산적 근무 환경이 조성되면 거기 다 살아나는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무 환경이 꼭 침침하고 어둡고 그러면 이런 병든 근무 환경에 비생산적인 여기 근무 환경이 조성되면 여기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와 같이 살리는 법, 죽이는 법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전부 다 살리는 법이 배경으로 갖춰져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죠. 전부 다 살릴 수 있는 환경적인 이게 만들어진다고. 이건 법이라고 그러니까 도덕적 선악 분별한 이것도 있겠지만은 그 이상을 뛰어넘어가고 여기 살아나는 걸 또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법정도 입법부도 깨워지고 사법부도 깨워지고 행정부도 깨워지고 행정 자체도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법도 살리는 쪽으로 적용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행정이라든가 이런 기반을 구축할 때도 전부 다 살리는 행정, 살리는 조직, 살리는 시스템 이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놓고 볼 때 같으면은 전체를 살리기 위해 갖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법률적 배경을 갖추는 것이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여기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갖다 잘 이해하고 생리와 원리를 딱 이해를 한 그런 믿음의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가 보는 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 이성희 변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직 그 대학 다닐 때서부터 대학 2학년 때 이제 복음을 처음 받기 시작을 했고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서 자기는 갖다가 집안에서 아주 장손이 장손. 그 중에 때가 뭐냐면은
누나가 6명이고 자기가 막내로 태어나고 엄청난 이게 배경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래갖고 자기는 여기 뭐예요 보살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그랬다가 이제 또 하나의 해갖고 저기 증산도에 가갖고 또 이제 거기서 또 다른 종교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휴학계를 열 만큼 1년 동안에 성경을 파고 들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다 모든 걸 딱 이거 통달하게 되는 이런 것도 갖춰왔고 그러고 나면서 가방 들고 고시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방 들고 가면서 내가 전도하러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서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기 2년만 봐주십시오. 내가 2년 뒤에는 법조인이 돼갖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서원도 하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보면 그 늘 봤던 것처럼 이거는 변호사는 부업이고 참 전도사가 본업이고 선교가 본업이 돼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선교적 기업이라든가 선교적 여기 산업 전개라든가 이런 걸 아주 모델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성희 변호사 같은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법률적인 배경과 제도적 기반이 예를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또 뭐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아니 이성희 변호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살리는 파수꾼에서 이성희 변호사 이런 말을 썼고 지키는 파수꾼이랬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정길령 고문을 했지만 거기도 역시 기도하면서 다 이 사람이 이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 내게도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 첫 번째 만나면 늘 그 사람하고 대화 속에서 과거 현재를 대화하는 속에 과거에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런 과거를 경험을 하게 했을까? 그리고 미래는 어떤 걸 비전을 두고 있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 현재, 미래를 그 사람의 대화 속에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늘의 뜻을 찾아서 미션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찾아 전달하는 그것이 내게 준 은사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게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처음 그래 안전지대라고 해서 천안 처음 갔을 때 정길령 고문이 그냥 만나 인사도 안 해본 거예요. 그게 강의하는 것만 옆에 가갖고 한 10여 분 정도 들었는데 늦게 가갖고 10여 분 정도 듣는데 그때 느낌이 딱 온다. 이 사람이 재능이 있네. 이 사람이 덕망이 있네. 그러니까 제덕을 겸손하면서 맞구나. 이 사람이면 참 이거를 지도서 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본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살릴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뭐 집행부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교육도 시키고 리더십도 가르치고 이래가지. 그리고 현장을 갖다 직접 파악하러 가서 뭐 본사 다 저 사실 검증도 다 해봤지. 그러니까 일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일일 파고드는 거랄까 사고력도 있지 이것도 있지 그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가는 이런 걸 볼 때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이런 달란트를 이렇게 갖구나. 이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전부 다 준비되어 왔고 또 하나는 지금 잠시 하는 이런 기도하는 시간을 줬지만은 언론 보고만하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KTN하고 김원근 대표하고도 이게 방송이 회복된 것도 직결돼 있어요. 언론 보고마라고 하는 게 미션으로 늘 해왔는데 언론 보고마가 사실 미션으로 잡히면 그때부터 언론 보고마를 위한 KTN 방송 언론 보고마를 위한 김원근 대표 이렇게 그것이 미션으로 잡히는 그날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는 장소마다 하는 일마다 다 그 하나의 뜻과 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언약으로 잡지 못하도록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그런 미션 잡는 훈련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딜 가든지 간에 그런 걸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하는 신앙인들은 첫 번째 그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예정이 없던 건데 이렇게 옹달샘 코다리찜 여기 식당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시더스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선교 기업으로 또 이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줬는데 우리 준 조합원님들 오늘 지금 8개월 뭐 9개월 거진 다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 겪으셨는데요. 이제 서서히 이제 윤곽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좋은 날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니요 맞추지 네. 마세요. 저 네. 물어볼 것도 있단 말이에요. 또 있어요? 네. 아 목사님 저기 그 하도 이제 정일영 고문이나 전 목사님이나 뭐 저기 또 운영위원회나 신탁위원회 이런데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감히 물어볼 수도 없고 눈치만 살살 보고 그랬는데요. 가맹점 준비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가맹점주로서 아직도 뭐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내놓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게 그동안 너무 뭐냐면은 이상은 전 회장이나 지환이나 이 사람들이 뭐 150억을 풀어서 가맹점에 먼저 이렇게 하겠다.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 그런 얘기서부터 이런 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기 전에는 손을 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못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라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대안책을 갖다가 아직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8월 달을 경계로 해서 이 부분들이 사실상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보면은 오늘도 이제 우리 김광현 사무관 물어봤는데 지원을 갖다가 솔루션이 돌아갔다는 둥 뭐가 됐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봐. 근데 이런 거 돌아가면 뭐 할 거고 또 저기 돈을 주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은 갖다가 이제 금수대라든가 여기서 할 때 옥중 경영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경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만 하라고 했다는데 돈이 나가버리면 경영한 증거 자료가 돈 나간 게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쇼핑몰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거 자체가 운영했다는 경영했다는 증거 자료는 남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은 그렇게 해와서도 사실상 돌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확실한 증거 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그것도 뭐 제대로 내가 확인을 안 해봐서도 그래 이런 것들이 진짜 방판에 된 판결이 나고 그 다음에 모든 이런 판결 법리적인 이런 게 딱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것들이 사실상은 이제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그건 다 묻어두고 지금 자꾸 이중 삼중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확실하게 드러내서 말하기는 좀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이상은 전 회장의 그 모든 재판 이런 것들이 끝나야만 그게 이제 가맹점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서서히 이제 하나씩 돌아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는 금수대에서 1차, 2차 이미 다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지금도 사실 그래요. 뭐냐면은 그분들이 보석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적으로 정상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거예요. 네. 보석으로 안 나왔으면 금수대 조사하는 것도 세월아 내월아 엄청나게 길어질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보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걸 갖다 제대로 구속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이것은 정상화되는 굉장히 도움이 준 건데 좀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은 많이 답답했죠.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어렵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는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8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사실적으로 경영할 수 없는 그리고 제대로 이제 여기 구속되고 또 형을 살아야 되는 이런 게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잠잠하고 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은 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소망이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없을 때는 기다릴 수가 없지만, 소망이 있을 때는 뭐, 얼마든지 귀찮고 기다릴 수 있는 거고, 또 그동안 진짜 너무나 많은 수고들을 하시고, 그리고 댓글 이렇게 보면은 막 이런저런 악플도 달고 막 이렇게들 하는데 그런 거 딱 읽어보면서 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밥 먹을 시간에 밥도 못 먹고 저렇게 열심히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뒤에서 기도로 돕든가 또 아니면은 힘나는 오늘에도 정말로 댓글을 달아서 힘을 좀
힘이 나게끔 하지 못하고 막 자기 수준에서 막 악플 달고 이러는 사람들 좀 자제하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뭐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마지막 한마디 한다면 전체를 보좌할 땐 다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역사나 드라마나 모든 것은 구원사역은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인공이 있는 거고 또 엑스트라 주연이 다 있기 때문에 악플 따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 또 이제 바르게 가라고 하는 채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쳐다보면은 네. 그들도 나름대로다가 잠언서 16장 4절인가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도 나름대로 악한 날에 그대로 쓰임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전반적으로 다 좀 이해하고 또 갈 사람은 가고 또 머무를 사람은 머무르고 네. 또 떠날 사람은 떠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전체를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들의 희망사가 아니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가는 사람은 가고 머무르는 사람은 머무르고 떠나는 사람은 떠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지 그걸 꼭 하나가 되려고 다 같이 갑시다. 그거는 참 말 같지 않은 말이고 진짜를 갖다가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서로 같이 가자는 희망상으로 말하는 건데 거기에도 너무 이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